벼락 빚거지 되는 이유. 사실은 저는 벼락 빚거지란 말보다 진짜 벼락거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벼락 빚거지라고 하면 빚진 사람들만 벼락거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벼락거지 이야기하면서 늘 말하는 사람들 나 손해보는 것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기 위해서 벼락거지란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사람들은 빚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뭐가 많은 사람들이다? 갭투기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다.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 아작나는 거예요. 돌려줄 돈 생기다 보면은 보유세 폭탄 맞다 보면은 빚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작이 난다. 순식간에 자산이 수억씩 날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벼락거지죠. 그럼 빚을 진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가 떴어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급격히 올린 이유는 뭐다? 그린스펀의 수습이기 때문이었죠. 이렇게까지 올릴 생각이 없었다. 초창기에는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져 막. 왜요? 중국인들이 채권 매입을 하니까. 채권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치가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은 떨어진다. 즉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랐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선제적이에요. 작년 8월부터 올렸는데 올해 8월에 올릴 걸 생각하고서 1년 동안 선제적으로 시중금리를 인상시켰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위기만 말하는 거예요. 급격히 올리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오는 거고, 급격히 안 올리더라도 자산 가격 조정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조정이 아니라 폭락이 될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 이용해서 자산 늘려도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 때문에 더 위험하고 빚에 깔려 죽을 수 있지 않나요?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하죠.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끌이에요, 영끌. 신용도 안 되는 사람들 빌려준 거죠. 갚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난 거다. 우리나라 지금 연체율 굉장히 낮죠? 낮아요. 거짓이죠. 자,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터진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고객, 이게 서브프라임 등급이죠. 우량 고객은 프라임 등급이고, 모기지론, 이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프라임, 얼트, 서브프라임,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데 이 서브프라임을 뭐 했다? 끼워 팔기. 프라임, 얼트, AAA, 서프라임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서 대출을 내줬다. 이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 근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요 저축은행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저축은행만 망하느냐? 아니죠. 이 저축은행에 돈을 대준 은행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MBS 증권 같은 거 만들었었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 돈 어떻게 빌려줬어요? 돈을 저렇게 무분별하게 빌려주는데 돈 다 어디서 났냐? 은행이 10억이 있어요. 이 중에서 8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2억밖에 없으니까 그 8억을 더 빌려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요 8억짜리를 빌려주고서 요 채권을 투자자들한테 8억에 판다. 그럼 다시 10억이 되죠. 그래서 또 8억 빌려주고, 또 채권 팔고, 또 8억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뻥튀기 시켰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죠. 근데 핵심은 뭐였어요? 초저금리로 인해서 주택융자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금리가 낮고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이게 파생상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팔아요? 영끌. 자,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이 사람의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주담대가 4억 나와서 한 50씩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250이면 살만하죠. 그런데 신용대출을 또 한 4, 5억씩 껴요. 이런 게 영끌이죠. 신용대출, 카드론, 퇴직금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 200 나간다고 칩시다. 뭐 50밖에 안 남아요. 빌려주면 안 되죠. DSR 40%는 엄청 높은 거예요. 예전 리먼 때 우리나라 DSR 20% 가지고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어요. 물론 금리가 좀 떨어져서 조금 더 상향했더라도 40%면은 DSR 엄청 많이 쳐준 거죠. 근데 40% 넘어가는 사람 넘쳐나죠, 지금. DSR 규제 전까지 그 짓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영끌, 패닉바잉 이야기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물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갚아요? 당연히 연체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연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연체율 떨어지고 있는데 넌 자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놈이 연체율 떨어지는 자료도 안 보냐? 그거 이자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이자 상환 유예랑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못 갚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나중에 그 충격이 다가올 때는 엄청나다. 어떻게 돼요? 집차 매물 증가, 부동산 폭락,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집값 폭등한다고 해서 영끌들한테 대출을 막 내주다가 그거 회수 못해서 은행이 파산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들어갔는데 이거를 주거 사달이니 뭐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경제 기자로서 자격이 있냐. 공통점, 집값 상승 기대감에 무리한 대출을 받는다. 예전에 마포에서 집 15억짜리 사는데 12억 대출 받아가지고 월 납입금이 그래도 1100만 원이래요. 30대가. 말이 돼요? 그 대출 내주는 게 제정신이에요? 빠듯한 생활.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금리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간다. 근데 신용등급 낮죠? 추가 여력 나와요. 어디서 돈을 빌려요? 사채? 망하는 지름길이죠. 경제 충격 및 대출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특히 대출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0.5%라는 이 저금리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어요? 1.25%. 그렇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건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경제 위기가 어떻게 가요?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죠. 경제적 충격이 줄어들면 언제든 올릴 수 있다. 이게 3, 40년이 걸리냐? 그렇진 않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받아요? 3, 40년. 그러니까 3, 40년의 계획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욕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니 말 듣지 말걸. 주택 1년만 봐요. 1년만 사고서 1년 뒤에 바로 팔 거예요. 그럼 그건 투기꾼이지. 실거주예요. 투기꾼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실거주인 척 하고 있다. 왜 쓰레기들이라고 하느냐? 본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투기까지 했다. 거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왜 와서 선동하냐? 니들 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쓰레기지. 집값 계속 올라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샀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선동해요? 니나 당하지. 불안하니까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자, 그러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펙주가 열풍을 일으켰죠. 계속 늘어났어요. 스펙이 뭐예요? 병합하는 회사죠. 그만큼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왜?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데 소비가 잘 될 리가 있어요? 다 이자 갚느라고 바쁘지? 다 자산 사느라고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들 위험하니까 스펙이 늘어나는데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외국만 그래요? 우리나라 볼까요? 스펙 열풍이다. 인수합병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스펙 기업이죠. 좀비 기업들 인수합병 해가지고 그만큼 좀비 기업들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스펙이 효과를 보는 거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에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투자 유의. 왜? 위험하니까. 거기다 충격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19가 충격이 훨씬 더 크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대출이 막혀요. 내가 300만 원 버는데 내 최소 생활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해서 집을 사는 게 영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출이 막히는데 금리가 올라요. 한 달 부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쓸 돈이 80만 원으로 줄어들죠. 허리지 졸라매서 80만 원으로 버틴다 칩시다. 근데 금리가 왜 올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허리지 졸라매도 80만 원으로 못 버텨요. 이러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급전 땡겨야 되는데 급전도 막혔다. 이금융권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저축은행 이런 데서 알아서 자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틈새 시장 지방은행으로 간다. 가세요. 지방은행은 안 막힐 것 같죠? 다 막혀요. 가속화시키는 것 뿐이죠. 조금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차이죠. 그리고 터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은행권 분명히 문제 있었다고 그랬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덜했다. 분명히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죠. BIS비율 1% 미만인 제일과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그러니까 욕골하지 안 날려고 대출 중단하고 있는 거다. 6개월간 영업 정지 돼봐요. 작살나지.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저런 사태 안 내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빨이니까 미국 부동산 빨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저 올랐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늘었고 미국은 지금 리먼 때만큼 가계부채 안 늘었어요. 미국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오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은 벌써 오르자마자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는 종료한다고 합니다. 유력하다고 하죠. 다만 저희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9월에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는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은행권 부실이 너무 크다. 그런데 원금까지 종료하게 되면은 코로나 시국에 진짜 무너지는 가계가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원금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는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해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체율, 부실률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것도 원금 상환 유예는 남아있고 이자 상환 유예만 나와도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 더 센 놈이 남아있는데도 3배 이상은 더 부실하다 적어도.
연체율 지금 역대 최저죠. 왜? 이때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집값이 오르니까 버틴다 칩시다. 근데 연체율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갑자기? 왜? 다 유예해주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래 못 갑니다.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예해준다는 거예요. 못 낼 것 같으니까 원금까지 날려버리느니 일단 기다려서 너 체력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요 정도지. 유예되고 있는 건 다 부실 여신이다. 거기다가 가계금리 1%포인트 올리면 연체율 4배까지 늘어. 이런 기사 떴죠? 그런데 지금 금리 어때요? 대출금리 1%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연체율 엄청나게 늘겠죠. 자, 독일 공영방송에서 경고했습니다. 또 대깨문이 독일까지 가가지고 공영방송을 매수해서 얘기했다고 하시죠. 아시아의 4대 경제국인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여 조정 공포가 커졌고 기반인 제조업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실물 시장은 취약해지고 있고 자산 시장만 띄우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 경제의 거품도 부동산과 주식에서 시작돼서 거품 터지고 회수 불가능, 대출을 끌어안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똑같다. 징조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 인구 규모랑 현재 우리나라 인구 규모랑 비교해 봤을 때 공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때 일본 100만 원씩 나왔는데 지금 뭐 33만 원 이상 나오면 그 정도 충분히 나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출산율은 오히려 그때는 일본은 1은 넘었는데 우리나라 0.8대죠. 소비 감소. 모든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자산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부동산 가게들이 하고 있는데. 결론 뭐예요? 한국판 서브프라임 앤드 잃어버린 10년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비슷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다르대요. 역사에서 뭘 보고 배우죠 그럼? 심리가 과열되었을 때는 저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회수도 엄청 줄었죠. 안 듣는다고 해서 안 일어난 게 아니다. 타조가 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땅에다 대가리 받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떠안는 거고 낚이는 사람들은 더 크게 떠안는 거다. 지금 영끌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영끌한 사람들 코로나 시국으로 영끌 수요 늘었다 영끌 패닉바잉 했다 그때 진짜 그 말에 넘어가서 영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빚거지가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